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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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준석 대표가 몹시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계속 설전 이어가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한다, 인터뷰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을 함께 끌어들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석 대표가 지금 뭐 그냥 본인 외에는 사실 인석 대표를 좀 공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전선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윤핵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깔끔하게 그 성상남 문제, 이 문제, 성접대 문제, 이 문제가 논란이 완전히 지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된 분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조용히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몰고 가서 여론을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다 그냥 모두 까기를 하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포함해서 윤핵관 막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만 빼고 다 공격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전선을 확대하는데 그것이 결국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을 좀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추가 한 명 더. 네. 일단은 그 이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익명에 기반한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해왔던 터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히트 상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하는 거를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인터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론 보도가 됩니다. 비공개로, 단독 보도였던 것 같은데,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 만찬 회동이 있었다.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들이 쏟아질 거니까 대변인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소 모호한 듯한 태도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항상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나니 그다음 보도가 나왔던 게 아마 익명에 기반한 관계자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명확한 의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촉발됐던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불필요하게 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할 가등의 이유가 없고요. 지금 나토의 정상회의에 출국해서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고 있는 만큼 여당의 당대표는 이를 좀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조선일보나 일부 보수 언론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준석 대표 성접대 후에 박근혜 시계 줬다,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준석 대표는 엄청나게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 이준석 대표 징계로 가는 시계가 차각차각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해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라기보다는요, 조금 전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썼던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김성진 씨의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잖아요. 네. 김소연 변호사는 또 이준석 대표와 아주 오랜 인연이 있죠. 네. 예, 그런 관계다 보니까 지금 서로 설전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워낙 뉴스가 이준석 대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또 쓰다 보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어려운 일들이 좀 일방적인 주장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 결국 수사에서 김성진 씨가 참고인 조사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에 관한 내용들이라 그냥 좀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 전에 빠르게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이제 이 상황적으로 보면, 전개된 상황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상황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기세가 좀 등등하면서 대응하듯이 윤핵관과 뭔가 대결하는 정치적 구도로 몰고 갔거든요. 그런 구도로 가고 싶어 했겠죠. 왜냐하면 정치적 구도로 보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 30대의 젊은 남성층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성향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좀 있잖아요. 여론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핍박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넘어서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성진 씨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폭발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 보도하듯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거는 정치적 어떤 그 파워 게임의 프레임으로 넘어설 수 없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정치적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수사의 프레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수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제는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첫 번째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국익을 위해 외교 활동에 나선 만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행사에 나서면 또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거니만큼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잘하기를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좋은 모습 보이기를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다 네. 잘하길 응원하지는 않았던 것 응원하죠. 같아요. 저도 응원합니다. 잘하기를 정말 응원. 최진봉 교수는 응원 많이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응원하는데 하는데 자 응원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정무적 판단의 말씀을 해야 하는 김병민 대변인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그 기자들과 만나서 뭐 프리미어 축구 봤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또 뭐 이번 가서 뭐 어떤 그 대화를 하실 거냐 했더니 그냥 얼굴 일으키고 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게 좀 뭐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하고 그 뒤에 더 깊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국민들은 불안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준비돼 있고 대통령이 뭔가 이번 뭐 예를 들어 나토에 가는 물론 그것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갔어요. 갔으면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언이 아니라 또 초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통령의 언어 중에서 이제 기자들과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 한 토막 때문에 또 백혜련 의원 등 막 거친 공세가 있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나토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지 또 우리도 원전 세일즈를 비롯해서 반도체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관한 이 경제 안보 이르기까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올 거니까 다 끝나고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오는지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석방이라기보다는 형 집행 정지, 뭐 네. 석방이긴 임시 석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네. 건강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든이 넘는 고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할 듯 했던 게 꽤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면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정지 됐던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판단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 형 집행정지 이후로 네. 8.15 특사로 사면하는가에 대한 여부일 건데 국민 통합의 기치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지난날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바깥에 있는 동안 어떻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여론이 지금까지 쭉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의 여론이 높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약간 이제 긍정 부분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수순 예를 들면 지금 형 집행정지는 특별 사면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요 오늘 뭐 이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그 김 변호사가 얘기했던 거 잠깐 들었는데 네. 50회 이상 황제 접견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 실제 수감 생활에 1년 3개월인가 얼마 했는데 그중에 병원 다니시고 이러느라고 실제 수감 생활을 얼마 안 했어요. 네. 이런 분이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데 네. 건강의 이유로 형 집행을 했다.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고 아직 벌금도 다 안 내셨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혜 의혹은 좀 있어요. 좀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하셨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감옥에 간 것도 정치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수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변호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편의나 특혜를 받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꽤 오랜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없었던 만큼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보복. 그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했었죠. 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양 의원께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TF 특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함께하는 TF 이제 위원장을 맡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민주당 정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다. 또 국회 내에서 양양자 의원처럼 반도체 분야나 이쪽이 전문가로 의원 활동하시는 분 찾기가 어려울 건데요. 모쪼록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역할들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총선이 또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들도 담아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무소속이었던 이용호 의원이 선거 때 짠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또 외연 확장에 대한 기치를 놓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차차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꾸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양양자 의원의 행보는 정말 잘못됐어. 정책 왜요?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정말 본인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간 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무소속이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때 탈당을 했는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그냥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이 쓴소리하면 그 진실성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물론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특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입당이 전초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당까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주관성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이 있는 거냐, 본인의 어떤 의원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드라마 같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양 의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주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께서는 원 구성이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빨리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는 결국은 의석이 많은 쪽에서 가장 큰 힘이 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국회는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관심사는 전당대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당이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강병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97세대 출마 선언하면서 양강, 양박 이런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구성보다는 8월 전대에 모든 초점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탓이다.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또 정부 여당 책임이다. 아니 정부 여당이 네. 국회가 돌아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웬만하면 정부 여당 같으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해서 정부의 국정 동력도 없고 정부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국회 없어도 돼, 우리가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국회가 안 돌아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사실은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지금 걱정이 많고 비판도 하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런 태도라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데 약속은 양쪽 다 파괴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법사위 줄 테니까 그러면 다른 약속 지켜라. 그럼 약속을 서로 지키면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는 못한다,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는 안 하고 당신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사실은 양보를 하겠다고 나온 쪽하고 안 하겠다고 나온 두 개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어쨌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해결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의 총체적 책임은 당연히 집권당이 져야 되는 일인데, 원칙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가 개원만 해서 모든 것들을 일사처리 끝내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시켰던 모습을 보면 이건 이런 식의 원구성을 통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하는 걸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디고 늦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검수완박은 사실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실생활에는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국민들 실생활에 확 와닿는 것은 당시 야당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고 뒤에 훗날 반성했는지 민주당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0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민주당이 지니고 있으니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할 수 있도록 법사위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 균형이 아니라 발목 잡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원구성이 아니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도 지금 못 뽑았어요. 의장이 없어가지고 회의도 못 해요. 그래서 처음 회의할 때는 이제 가장 선수가 높은 참석 의원 중에 가장 선수가 높은 사람이 임시회장을 맡아서 네.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장 뽑거든요. 의장 뽑는 거는 의견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무슨 의견이 있어요. 그럼 네. 의장 먼저 뽑고 의장단 선출한 다음에 그 의장단이 중재해서 협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 작동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압박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 개원을 한다. 반발합니다. 원 구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필리핀 갔다 와서 잘 풀리겠죠. 뭐. 필리핀이요? 그 말씀하셨던 거 국회의장 뽑자고 말씀하셨는데 뭐 빨리 뽑으면 되고 같이 동시에 법사위원장 처리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게요. 약속을 법사위원장이 양보한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청구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듭 늘 얘기합니다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여우와 두루미 이 우화처럼 먹을 수 없는 용기다 담아갖고서는 이걸 먹으라고 내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없이 인사하는 거에 대한 과도한 비판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국회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문제 딱 풀리면 모든 게 다 정리되는데 왜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부의장 다 줬던 그런 결기로 좀 나서지 못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사위원장 얘기하시는 법사위원장 그럼 왜 그 여당은 그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이고 검수완박에 대한 아픈 검수완박이- 기억. 아니 아픈 기억이 아니고 그 첫 번째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도 사실은 그 원구성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차후에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시 국회를 소집 요구서를 낸 것은 의장단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특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이 그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은 그건 협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사법개혁 특위 그거 구상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고 사실은 뒤에 있는 부분에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법개혁 특위 만드는 것, 사법개혁 특위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양보를 안 하고 당신들이 다 양보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정말 협상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뭐 힘의 논리라고 볼 수도 없을 텐데 이렇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당신들이 다 양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정으로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직접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게요. 필리핀 가셔. 필리핀 전에 예전에 한번 협상을 잠깐 하고 돌아왔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고민을 보게 되면 작은 부분들을 양보했다가 이게 또 틀어져 갖고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 소수 여당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보를 이러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사이에 문제라는 지금 거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기시감 아니고 기시다. 기시다.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